자,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건축 132회 4교시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두 장의 강판을 용접해서 T형 단면을 만들고 외부 양측면에 목재를 보강해서 구성한 완전 합성 단면의 M은 300kNm의 정모멘트가 작용했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첫 번째가 목재에 발생하는 최대 응력, 이 부분이죠. 목재에 발생하는 최대 응력을 구하고, 두 번째, 강제 단면의 플랜지 윗면에 발생하는 응력, 강제 단면 플랜지 윗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발생하는 응력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목재 탄성 계수는 12.5GPa, 강제 탄성 계수는 200GPa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목재는 1번, 여기 강제는 2번으로 놔서 얘를 2원, 그다음에 얘를 2,2로 놓고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면을 제가 이쪽에 미리 좀 옮겨놨습니다. 계산 편의를 위해서요. 자, 다시 옮겨놓으면은 다시 계산해보면 목재를 1번, 강제를 2번으로 놓고 보통 이런 문제를 푸실 때, 합성단면 문제를 푸실 때 보통의 분들은 환산단면법으로 푸실 겁니다. 근데 이제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환산단면법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냥 검산의 용도로만 쓰고 저는 이제 공률 이용한 방법으로 풀이를 많이 하고 수업 시간에도 그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공률 이용한 방법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목재에 작용되는 휨모멘트를 M1이라고 하고 강제에 작용하는 휨모멘트를 M2라고 놓고 이 둘을 미지수로 놓고 계산을 하는 방법이 이제 공률을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죠. 자, 먼저 이 방법을 풀이하기 위해서는 중립축을 구해야 됩니다. 예, 중립축, 즉 응력이 0이 되는 점이 되겠죠. 자, 윗부분 중립축에서 최상단까지의 거리를 C1이라고 하고 하단까지의 거리를 C2라고 하면은 C1하고 C2를 두 개 더했을 때는 420mm가 돼야 되겠죠. 또 그리고 중립축 기준으로 위에는 인장 압축이 나뉘기 때문에 두 개를 다 합쳤을 때는 0이 된다라는 식을 이용해서 시그마 인테그랄 시그마의 dA는 0이 된다는 조건으로 C1과 C2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드리기도 하고요. 계산이 식이 좀 깁니다. 자, 그래서 C1하고 C2를 계산했을 때 C1이 169.091mm가 나오고요. C2는 420에서 C1을 뺀 250.909mm가 나옵니다. 이렇게 저 중립축을 구하는 방법은 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은 환산단면법으로 이용하신 분들은 환산단면 이용해가지고 그냥 한 개의 재료로 놓고 계산을 해도 똑같은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구할 수 있는데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들. 자, C1과 C2를 구했고 여기서 이제 단면 1차 모멘트 단면 2차 모멘트죠. 죄송합니다. 1번 부지의 단면 2차 모멘트를 I1, 즉 목재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죠. 얘는 12분의 가로 길이 180에 400의 3승, 세로 길이는 400입니다. 400의 3승에다가 팽축정을 이용해서 180 곱하기 400 곱하기 C2-200의 제곱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요, 얘는 1.1466 곱하기 10의 9승 mm의 사승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강제의 단면도 12분의 BH의 3승과 이제 플랜지 외부 따로 구해야 되겠죠. 12분의 BH의 3승과 그 다음에 중립축에 대한 평행축 정리 이용해 가지고 단면 2차 모멘트를 구하면은요 2.28774 곱하기 10의 8승 mm의 4승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면 재원까지 구한 다음에 이제 미지수인 M1과 M2를 구해야죠. M1과 M2 미지수가 두 개니까 식이 두 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식은 평형방정식입니다. 평형조건, 즉 M1과 M2를 다 더하면 전체 M이 된다. M은 300kNm로 문제에서 주어졌었죠. 자, 두 번째 조건은 공률 조건입니다. 즉 1번 부재의 공률은 공률 모멘트 관계식에 의해서 2I분의 M이 되겠죠. 그리고 2번 부재의 공률과 서로 동일하다. 둘은 완전 합성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공률은 항상 동일하게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조건을 연립해가지고 M1과 M2를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M1을 구했더니 M1은 71.5587. 자, M2를 구했더니 M2는 228.441. 즉, 2번 부재, 강제가 담당하는 휨모멘트 크기가 훨씬 더 큰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M1과 M2 가지고 뭘 구하냐? 공률을 구할 겁니다.
공률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요. E1, I1분의 M1이든 E2, I2분의 M2든 얘는 공률 카파로 서로 동일하죠. 얘는 1번 부재든 2번 부재든 두 개의 공률은 전체 부재의 공률과 항상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씩을 이용해서 M1과 M2에 대입하면 공률 카파를 구할 수가 있겠죠. 공률 카파는 4.99237의 10의 마이너스 6승, 아주 작은 숫자가 나옵니다. 4.99237의 10의 마이너스 6승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응력을 그럼 이제 어떻게 구할 것인가? 자, 단면을 다시 그렸습니다. 구하는 공식 시그마는 2 곱하기 카파 곱하기 y로 구합니다. 응력은 2의 카파 곱하기 y. 그래서 아까 구했던, 잠깐 자를 소환하겠습니다. 예, 아까 구했던 중립축에서 중립축 기준으로 이 축에서는 응력이 0인 점이죠. 자, 그리고 자, 응력도 하나 더 구해야겠네요. 응력도를 계산을 할 때 이렇게 아래쪽과 이쪽까지 계산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응력도를 먼저 목재에 대한 응력도는 여기다 작성을 하고요. 강재에 대한 응력도는 여기다 이렇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응력도를 계산해 보면은요. 이 카파 y를 계산해 보면 여기가 0이니까 자, 선을 하나 더 그어야 되네요.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제 유튜브의 모토가 빨리 알려드린다 이런 건데 미리 그려놨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목재에 대한 것은 목재가 있는 부분에만 응력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작성이 되겠죠. 응력도가. 이게 어느 쪽이 인장 압축인지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어떤 구조물이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 플랜지가 위쪽에 있는 거고 아래쪽에 이제 아래 윗부분에 목재가 있는 걸로 봐서는 윗부분이 인장일 확률이 높겠죠. 여기가 인장, 여기가 압축일 걸로 예상은 됩니다만 확실한 건 아닙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요. 자, 목재가 1번이기 때문에 2원의 카파 곱하기 y가 의미하는 것은 여기 중립축에서부터 떨어진 거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응력을 구해봤더니 9.3이 나오고요. 자, y에다가 여기는 C2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기에서 응력을 계산했더니 15.659 메가파스칼이 나옵니다. 지금 목재에서 발생하는 최대 응력은 저 아래쪽 부재 하단에 단면 하단에 최하단면에서 작용하게 됩니다. 15.659 메가파스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재에서 발생되는 응력을 계산해 보면은요, 얘는 이런 식으로 응력도가 그려지겠죠. 네,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그려질 거고, 자, 여기 최상단에 E2 곱하기 카파 곱하기 C1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자, 계산해보면 168.845 메가파스칼이 나오고요. 여기서는 250.545 메가파스칼이 나와서 이걸 답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예,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플랜지 상단에서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요 값을 구하셔야 됩니다. 168.845 메가파스칼을 답으로 쓰셔야지 옳은 답이 되겠죠. 이 수치들만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항상 여러분들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채점하시는 분들이 쉽게 채점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셔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좀 더 깔끔하게 그릴 수 있으니까요. 자, 이런 그림을 꼭 그리시기 바라고, 저는 이제 마찬가지로 환산단면법을 하더라도 똑같은 답은 나오게 됩니다. 똑같이 답이 나오는지를 한번 또 환산단면법으로 검토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어렵지도 그렇게 쉽지도 않은 문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